오늘은 주문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랑 같이 가시죠. 좋았어! 주문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마인드맵 보시죠. 일단은 저희는 도매매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위탁 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도매매를 예시로 들어볼 거예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세스의 처음부터. 그러면은 고객이 결제를 하면 신규 주문으로 들어오죠. 신규 주문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고객 정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발주 확인 처리 진행을 하면 이때 고객의 정보인 연락처, 배송지, 그 다음에 고객 이름, 배송 메시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발주 확인 처리를 누르면 상품 준비 중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상품 준비 중 이제 다운받은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택배 번호를 넣어줘야 되는데 택배 운송장은 지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매매 주문을 하러 갑니다. 자, 이렇게 주문하기, 구매하기를 누르면 고객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오고 결제까지 이루어져요. 그럼 그 결제한 상품의 운송장 번호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매매에서 운송장 번호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처음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부분에 이렇게 송장 번호가 생깁니다. 그럼 송장 번호가 생긴 걸 가지고 이제 다시 쿠팡으로 돌아와서 여기다가 택배 운송장 번호를 넣고 선택 물품 배송을 누르면 이제 배송 지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지시만 했다는 뜻이에요. 배송 지시가 진행이 됐고, 배송 지시가 진행이 되면 그럼 언제 배송 중으로 넘어가느냐? 그리고 또한 배송 지시로 넘어갔을 때는 중간에 배송 물류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배송 완료까지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 입장인 제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면 고객의 리뷰까지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실질적으로 주문 처리는 여기까지가 주된 업무이고 그 뒤로는 우리는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배송 지시에서 배송 중으로 넘어가는 건 타이밍은 언제냐? 택배 기사님이 스캔하는 순간입니다. 자, 택배 기사님이 이제 이렇게 스캔을 하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바코드 기기가 있어서 스캔을 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그냥 대면 바로 스캔이 되더라고요. 핸드폰 스캔이 되면 배송 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럼 실제 내 상품은 물류 허브를 거쳐서 도착지에 있는 대리점까지 넘어가게 되고 그 대리점에 이제 택배 기사님, 배송 기사님이 되는 거죠. 여긴 픽업 기사님이고 여긴 배송 기사님이에요. 배송 기사님이 도착할 때 사진 촬영을 하죠. 문 앞에 어디 뒀다라고 사진 촬영을 하고 이게 나중에 증거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고객이 구매 확정을 누르지 않거나 리뷰를 쓰지 않으면 7일 뒤에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주문 처리 프로세스예요. 한눈에 볼 수 있고 되게 짧게 확인할 수가 있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 번만 더 짚어보면 고객 결제를 해요. 주문이 들어오죠. 이 주문한 내용을 상품 준비 중으로 넘겨요. 상품 준비 중으로 넘긴 이 상품을 주문을 하러 가고 도매매에 이 주문한 내용이 운송되면 이 운송장을 쿠팡에 입력을 합니다. 쿠팡에 입력한 거를 우리는 이제 배송 지시로 넘기면 사실상 우리의 할 일은 끝이에요. 뒤에는 자동으로 쭉 이어지는 게 이 주문 처리 프로세스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겠죠?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이해가 빠르고요. 자, 자세한 이제 주문 처리 방법, 그리고 여기다가 주문 처리 넣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운송장을 여기에 넣는 거, 여기에 있는 엑셀을 다운받아서 하는 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완료 들어가서 상품 선택하고 발주 확인 완료, 발주 확인 처리를 눌러주고, 도매매는 거의 다 CJ 쓰기 때문에 CJ 선택해주시고 주문 처리용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자, 그럼 해당 상품이 이제 상품 준비 중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새로 고침 한번 했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운송장 번호를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려면 이 상품을 제가 사서 고객한테 보내야겠죠. 그러니까 해당 상품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상품명, 노출상품명, 노출상품 아이디 한번 클릭해 주시고 확인해 주고, 팔렸던 게 퍼플이었죠. 상세 페이지 한번 보고 이 상품이었구나를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상품명을 바꿨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서 1200ml였으니까 이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체크해 놓고 들어가 봅니다. 도매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상세 페이지를 보면 이 상품이 맞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죠. 확인 후에서 이 상품을 구매를 누르면 상품 옵션을 선택해 줘야 되고, 퍼플 구매하기 눌러서 이제 상호명과 고객의 주소, 전화번호를 넣어주면 돼요. 고객의 주소, 이름, 수취인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배송지 넣어주고, 1, 2층 이런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안심번호 0502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고, 저희 상호명까지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되고 배송 요청 사항이 있었나요? 상품 준비 중으로 넘길 때 엑셀이 다운받아지는데 이때 배송 메시지는 문 앞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주소랑 구매자, 수취인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엑셀로 작업을 하는데 엑셀을 잘 못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도 엑셀은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문 앞 확인을 했고 문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면 주문 결제창으로 넘어오게 되고 도매국에서 결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실제 판매된 건 도매매인데 다 주문은 도매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예치금을 넣어놓은 상태,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치금이 있는 상태에서 예치금으로 전액 사용을 눌러줄 거고요. 그래서 사업자 지출 증빙용까지 해가지고 현금 영수증 신청을 해요. 그리고 필수 동의하고 결제하기를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주문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목록, 보통은 이 마이 페이지에 주문 전체 목록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상품이 판매가 됐고 지금 방금 주문을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업체도 주문 처리해서 송장을 넣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보통은 도매 업체들은 11시, 2시, 4시 정도에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4시쯤, 오후 4시, 5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송장 번호가 밑에처럼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럼 이 송장 번호를 복사해서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도매매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마이 페이지에 내 주문 전체 목록이 들어가면 이제 상품의 운송장 번호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복사해서 상품 준비 중에 있는 상품 롯데 택배였죠. 운송장 번호 등록을 하고 선택 물품 배송을 눌러주면 배송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상품 준비 중에 있던 상품이 이제 배송 지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하면 배송 지시로 넣으면 중간에 배송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고객님께 쭉 배송 완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주문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질문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 대단한 이야기 그리고 대단한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참 큰 기쁨이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꿈을 주는 부자, 닉네임이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도 그러한 것들을 되게 좋아하니까 힘든 일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 소통을 문의해 주시고 언제든지 그 질문 혹은 그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이고 싶고 실제로 합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파이팅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